반갑습니다. 데이업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DIT 주주 여러분들. DIT가 최근에 이 삼성이 24년에 하반기에 HBM을 양산하는 데 있어서 DIT의 검사 장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듯 했으나, 주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연말부터 상승을 해오다가 행보를 해왔었죠. 행보를 해오다가 DIT가 선단 공정으로, 이제 선단 공정이라고 한다면은 주요 장비, 주요 제품은 아니고 서브 느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에 좀 수요 예측이 좀 있다, 미래의 수요 예측을 내다보고 만드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선단 공정의 어떤 특허권 침해 소송을 이오테크닉스한테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구름대를 뚫고 하락하는 이 쌍크림 매도가 나왔거든요. 외국인 기관에서 쌍크림 매도 나오면서 이렇게 구름대 하단을 터치하면서, 이 부분에서 다시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저점 매수가 될 거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DIT가 워낙에 이제 SK 하이닉스 향 어떤 기술력 좋은 회사로 또 이렇게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또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단 공정이기 때문에 그 침해 소송에 대한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면서, 이 HBM 관련 장비주들에 대한 어떤 다시 반등 모멘텀이 생겼고, 그리고 최근에 이 양방향성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부터 해주시면 좋겠죠. 먼저 이 DIT의 어떤 모멘텀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장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는 것이 좀 더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앞선 영상에서 장비 관련된 좀 심층 있는 영상은 이미 있으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 장비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레이저 장비 있죠? 레이저 장비가 이제 어닐링 레이저 장비가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권 침해 소송이 걸려있는 레이저 장비가 되겠습니다. 매출 비중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주요 매출 비중은 이 AOI 장비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77%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 AOI 장비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후공정, 반도체 후공정에서 검사하는 장비인데요. 웨이퍼의 크랙이나 이 표면 검사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또한 이 어닐링 레이저는 이 전공정에서 웨이퍼의 어떤 표면 강도를 좀 증가시켜서 웨이퍼 표면을 CMP 공정을 통해서 아주 매끄럽도록 표면을 가공을 하죠. 그 표면을 가공을 할 때 조금 더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이런 열로 의해서 웨이퍼 가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주는 장비가 되겠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어떤 반도체 칩의 수요를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수요를 높이는데 굉장히 요즘 관심사가 많은 이 삼성이 요즘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이 많은 소부장 업체들을 컨택하면서 이런 장비들을 사들이고 있죠. 그런 기대감도 좀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카펙스라고 하시나요? 카펙스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는데요. 카펙스라고 하면은 기업이 이 생산 설비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투자를 해서 나중에 차후에 매출의 증대에 좀 영향을 끼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카펙스에 대한 어떤 지출, 이 SK 하이닉스라든가 IDM 업체들 있죠. 이 IDM 업체가 이 카펙스의 어떤 재개, 회복, 그런 모습이 지금 24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떤 카펙스 회복에 따른 이 DIT의 수혜, 그 DIT의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으로 또 상승하는 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이유를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DIT가 이 전공정, 후공정에서 이 웨이퍼 관련된 어떤 노하우가 계속 쌓이고 있죠. 웨이퍼 관련된 노하우가 이렇게 전공정, 후공정에서 양공정에서 다 쌓이면은 HBM4 있지 않습니까? 이 HBM4는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어닐링이나 플라즈마나 이런 이제 전공정의 노하우도 필요로 하는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되겠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DIT가 조금 수혜를 잇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는데, 내년에 이 신규 반도체 장비로 레이저 커팅 장비도 이제 상용화한다고 하거든요. DIT에서 레이저 커팅 장비를 상용화하게 되면 이제 이 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면은 이제 2.5D 이상을 어드밴스드 패키지라고 하는데, 지금은 TSMC밖에 못하죠.
TSMC밖에 못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후공정에 대한 어드밴스드 패키지가 가능한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에 또 DIT 주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 가장 큰 모멘텀이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3D, 지금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5D 패키지 같은 경우 TSMC가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인터포저가 들어갑니다. 인터포저가 들어가고 그 위에 다이가 올라가고요. 이 다이와 인터포저 이게 일체형으로 조립이 되죠. 그래서 어떤 정기적인 연결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리하는 데는 좀 용이하지 않아도 어쨌든 신호가 더 빠르게 되고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더 처리 속도가 빨라지죠. 그리고 이 3D 패키징, 이 3D 패키징 장비는 이 베스치에서 이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고요.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업체입니다.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시게 되면 이 인터포즈가 없습니다. 인터포즈가 없고 또 범핑도 하지 않습니다. 범핑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의 시간적인 효율도 늘어날 것이고 비용도 줄어들겠죠. 비용도 줄어들고 전공정에서부터 이미 칩 간의 이 본딩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렇게 본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고요. 공간 효율성도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나 지금 차이가 나죠. 3D 패키징을 통해서 공간적인 효율성도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국내에는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선점하려고, 기술을 선점하려고 개발 중에 있고요. 그 가운데서 이 DIT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어서 양방향성을 말씀드린다고 했죠. 모멘텀의 양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려면은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 봉 차트는 세미컨덕터 ETF가 되겠고요. 뒤에 보이시는 보라색 차트는 이 필라델피아 지수가 되겠는데,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 한눈으로 확인이 되시죠? 지금 여기 지점부터가 좀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 소식을 접한 순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조정을 받고요. 그다음에 변곡점을 보이고 상승을 좀 보여줬으나 어제 저녁에 갭상승도 했거든요. 갭상승을 했지만 갭상승한 만큼 또 그대로 반납을 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세미컨덕터 ETF에 엔비디아나 TSMC, ASML 이런 세계적인 유수한 기업들이 25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ETF인데요. 이 ETF가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때 DIT 종목에는 크게 미치지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난 4개월의 5개월의 일 정도는 음봉을 계속 보이면서 내려갔었죠. 그래도 상승분에 비해서는 별로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별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음봉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다시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지수가 사실 반도체 업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DIT는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지수는 반도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주요하게 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모멘텀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밸류에이션 관련해서인데요. PER이 39배, 그리고 PBR이 2.7배죠. 이거는 23년 기말 보고서에 의한 수치가 되겠죠. 그런데 23년 기말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30%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배수가 늘어나겠죠. 그런 점에서 좀 밸류에이션적인 부분도 좀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거래일 정도 음봉을 보였다가 다시 이제 돌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 일부분을 반납을 했죠. 지금 시간이 2시 반쯤인데 양봉으로는 끝날 것 같은데 윗꼬리가 달리면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너무 많죠. N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종합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하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